자, 지금부터 제1강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등 정보통신 시스템 전반적인 이해와 협회 자문위원을 위촉되시고 앞으로 소장님들의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로 하신 GSP 시스템 이수원 대표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켜져 있죠?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와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2000년 4월에 GSP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현재 21년째 경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북, 광주, 전남을 내려갈 때는 고향에 온 기분이라 너무 반갑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제게 3시간이 주어졌는데 소장님들이 현장에서 관리 업무를 하시면서 정보통신, 잘 하시는 CCTV, 주차 차단기, 홈 네트워크, 홈 오토메이션 등등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요즘 개인정보 이슈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어서 첫째 시간에는 정보보안에 대한 부분, 둘째 시간에는 설계감리에 대한 부분, 마지막 시간에는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구축을 하고 어떻게 유지보수를 할 건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순천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에 가서 계속 객지에 있었고요. 서른에 창업해서 현재 이루고 있고 저희 회사나 저 역시 정보통신 자격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는 무역협회 등등에서 강의를 꽤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쉬었다가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기 잠깐 한 5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바로 정보보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들 아파트에 가시면 정보통신하면 대부분 다 이 영역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다 아날로그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거의 다 신규 아파트는 디지털로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기존의 아날로그 시스템들은 새로 구축하실 때는 거의 100% 다, 거의 99.9%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CCTV. 예전에 RF 주차 차단기는 요즘은 거의 다 번호인식 주차 차단기로 바꾸고 계시죠. 그리고 자동문이나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현장에서는 이렇게 홈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홈넷으로 설치된 현장이 있어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조사에서 서비스가 안 되시거나 문제가 많아서 홈넷을 교체하는 경우 등등 이런 상황 속에서 정보보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현재 소장님들이 관리하는 현장에서 정말 부지부식간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고 나중에 그게 나에게 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에 심지어는 위탁회사에 어떻게 민영상의 부메랑이 돌아오는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고 저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 아파트 신문에 글도 쓰고 광고를 해서 제 핸드폰이 다 노출되어 있거든요. 비공식적인 전화가 되게 많이 옵니다. 전국적으로.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간단한 부분 또 아주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놓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정보처리기기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예전에는 폐쇄로 시스템이었잖아요. 잘 아시는 41만화소 동축 케이블 방식이 거의 절대 다수였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동축 케이블을 이용한 방식도 있고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죠. 200만화소, 300만화소, 500만화소, 800만화소 이런 시스템들 디지털 또는 고해상도로 바뀌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 아파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예전에 RF 주차 차단기를 구축을 하시다가 이제 새롭게 번호인식 주차 차단기를 설치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이슈들 거기에서는 과연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되고 있고 어떻게 이게 악용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홈넷이나 홈오토메이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나중에
새롭게 구축을 할 때 또는 유지보수를 할 때 뭘 주의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글로 하면 피곤하고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래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픽으로. 자, 이제 정보 보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즘 가장 핫한 게 뭐냐면 전국적으로 요거 있죠, 요 시스템은 밑에 써놨잖아요. 소장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지 이 회사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여기 보면 스마트폰으로 자동문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시공사들이나 대리점이나 등등이 와서 무료로 설치한다고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실제로 무료로 설치를 많이 합니다. 이걸. 그래서 뭐 30cm, 50cm 또는 1m에 가까이 오면 자동문 통과하잖아요. 스마트폰 인증을 통해서. 그럼 과연 이게 관리소장님들하고 또 대표 회장님들께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여기에서 과연 무슨 정보보안 이슈가 생길까라고 하면 이게 이제 수도권에 있는 모 단지에서 2000세대가 넘는 단지에서 모 대기업이 이렇게 영업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나오죠? 스마트폰 하나만 뭐 쭉 해가지고 인터넷도 연결되고 해서 막 홍보한다고 여기는 모 단지에 관리사무소도 있어요. 그럼 이 상황이 과연 적법할까? 이 상황이 소장님들께 문제가 없을까를 살펴보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죠.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나올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올라가시면 돼요. 이 로비폰은 법적으로 장기수원 계획에 반영해서 장기수원 충당금을 써야 되는 공사 항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뭐 흔히 블루투스 원패스, 블루투스 하이패스 또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합니다. 이 장비의 전원은 이 로비폰에서 가져옵니다. 즉 로비폰의 부속 장치고, 로비폰의 부속 장치는 결국은 장기수원 충당금을 사용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항목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뭐 자동문이 100개면 100개 이걸 무료로 설치를 해주고, 공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짜로 설치를 해주고 2000세대 중에 이 장비를 쓰겠다고 가입한 세대에서 월 1000원씩 받겠다. 또는 2년간은 무료로 가고 3년째부터 돈을 받겠다. 등등 여러 가지 공짜와 무료로 제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옆에 단지가 했으니까 우리 쪽 단지에서도 대표님이나 또는 주민들이 의의를 제안해가지고 빨리 달아다오. 코로나니까 손가락 터치하기 힘들다. 뭐 부담된다. 항균 필터도 안심이 안 된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장기수원 충당금은 소유자들의 자본적 지출로 아파트의 자산이 돼야 되잖아요. 아파트의 자산이 되면 소유자 세입자는 돈을 안 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즉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절차, 장기수원 계획에 반영해서 공사를 하시고 소유권을 아파트로 갖고 오면 각 세대는 무료로 씁니다. 무료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보보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없죠. 과태료 문제도 없고 민사 형사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데 일단 장기수원 계획에 반영해서 장축금을 사용해야 될 공사를 안 했을 때는 당연히 공동주택관리법부터 관계된 관리규약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 될 것이고, 거꾸로 이 상태에서 주민들이 돈을 내면 세입자는 원래 돈을 안 내도 되잖아요. 근데 세입자는 1000원씩 매달 낸단 말이에요. 내가 쓰겠다고 하면. 근데 조금 예리하고 샤프한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세입자나 소유자나 거주자들의 모든 데이터가 사업자한테 넘어가요. 개인정보가. 클릭을 하지 않으면, 동의를 안 하면 앱 인증이 안 되고, 인증이 안 되면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거주하는 모든 입주민의 동의 자료가 넘어갔기 때문에 과연 이 정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만약에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다 절차를 밟으면 그건 개인의 문제로 그냥 끝나요. 개인의 문제로. 그 정보가 순수한 의도로 쓰이든 정말 뭐 기획부동산이든 뭐 대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여도 관리 주체에서 역할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왜? 개인이 그렇게 인증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소유권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용료에 대해서만 가져가죠. 걸고 넘어지면 계속 복마전처럼 넘어오는 거예요. 마지막 귀책 사유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관리소장님과 위탁회사와 입주자 대표회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뭔가 누가 사업자나 대리점이나 기타 에이전시가 와서 뭔가를 제안했을 때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걸 보셔야 돼요. 특히 정보통신에서. 당연히 아파트는 리스나 할부 같은 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장기수원 충당금 적립액이 적다는 걸 이유로 해서 제안을 합니다. 좀 있으면 또 나와요. 모 대기업이 대형 사고 친 사건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장충금을 써야 된다. 장충금을 쓰지 않고 현재 달아난 이렇게 설치해 놓은 현장들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원상회복을 시켜야 된다. 뜯어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앞으로 와서 절차에 하자가 안 되게, 문제가 안 되게 다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야지만 이게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수도권에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제지를 하니 이제 지방에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해요. 실제로. 현재. 그래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면 요거 밑에 써놨죠? 이제 설명을 위해서 대기업들이잖아요. 대기업 무인경비 회사들입니다. 무인경비 회사. 보통 1년, 2년 용역 계약을 하는데 4년, 5년, 때로는 7년도 계약해요. 대기업들이. 뭘 하느냐? 아파트의 장기수원 충당금이 적립액이 부족하니까 용역 계약을 길게 해주면 카메라를 50개 설치해 주겠다. 뭐 심지어는 70개 설치해 주는 현장도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입장에서는 서로 상부상조죠. 입대해서 막 밀어붙이면 이거 공짜로 받고 계약기간 3년 아니고 5년 해주자. 생각해 보십시오.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똑같이 장기수원 계획에 반영해서 장기수원 충당금 사용해서 사업자 선정 절차 진행해서 공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소유권은 아파트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들이 아무 근거 없이 행여가도 없고 행위신고도 없고 이게 어디에 설치해서 누가 쓰는지도 모를 정도로 만들어 놓고 자기네 경비원들이 관리를 해요. 자기네 경비원들이. 그러면 아파트에서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책임자는 관리소장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관리소장님은 사실상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면책이 될까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대표장님도 면책될까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상정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CCTV, 네트워크 카메라 영상을 저장하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걸 경비원한테 그냥 다 떠넘겨놓은 거고 아파트는 일체 소유권이 없어요. 그렇죠? 용역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책임자는 소장님으로 돼 있어요. 근데 소장님은 소유권이 없어요. 또 이 회사들은 나중에 3년, 5년, 7년이 돼서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통째로 들고 갑니다. 기부 체납하겠다는 게 또 그때 가서는 이제 발전기금이 되니 안 되니 그래가지고 다 떼어가요. 다 떼어가면 하드디스크 다 가져가죠.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수도권에서도 있었어요. 물론 이런 회사, 이 회사들이 특정 회사라는 뜻이 아니고 경비 회사들이 그렇게 제안을 많이 해요. 대기업이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중견, 중소기업도 따라합니다. 절대로 소장님들은 대표님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그렇게 제안한다고 해서 마지못해 수용하지 마시고 질의를 하세요. 질의를. 국토부가 됐건 안 되면 정말 비용을 주더라도 변호사가 됐건 질의를 해서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들이 면책받을 항목을 만드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다시 소장님들께 부메랑이 오고 실제로 이런 문제도 벌금을 맞고 막 그래요. 악용돼서 이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예전에는 그냥 폐쇄로 CCTV로 다 알고 계셨던 게 네트워크 카메라가 가미되면서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이 사업을 SK나 KT가 안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법적으로는 또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상당히 많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 광주에는 제가 뭐 전화 받은 게 없지만 중부권에는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죠. 무슨 뜻이냐면 아파트에 CCTV가 있고 아파트 밖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KT, LG, SK 인터넷을 통해서 그 대기업들의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해요. 그리고 검색을 하려면 다시 인터넷 접속을 해서 여기에서 검색된 자료를 볼 수도 있고 백업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이게 구성도 되고 실제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죠. 첫 번째는 공동주택에서는 항상 이제는 130만 호소잖아요. 130만 호 이상의 화질이 실시간 30일 이상 저장이 돼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안 돼요. 첫 번째, 100만 화소, 15프레임 이 정도밖에 안 되고 15일, 130만 호수 이상 저장을 하면 15일밖에 안 돼요. 15일. 일단 그런 요건에서 부합되지 않죠. 두 번째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 강남에서 기술사 팀들이 모 대기업하고 국토부 관계자와 강남시청 관계자가 다 입회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기술 테스트. 해킹이 됐습니다. 해킹. 실제로 해킹이 됐어요. 해킹이 안 된다고 대기업이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그 다음에 가면 나올 방화벽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여기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저장 장치는 화재가 나지 않는 한 아파트에서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잖아요. 관리소장님 또는 관리소장님이 지정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으나 외부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저장 장치는 소장님이 됐건 누가 됐건 아무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 가지고 인터넷 트래픽이 안 생길 때 접속하고 검색하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이 인터넷 트래픽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우리 아파트의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통하지 않고도 해킹이 됐을 때 개인정보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어찌됐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아파트의 관리 책임자는 관리소장님이에요. 뭐가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분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기업 이 사업을 안 해요.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커질까봐. 또 한 가지. 장기성 교육에 보시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저장장치, 모니터 등등은 다 장기성 교육에 반영해서 부분 교체를 하든 전면 교체를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다 어떻게 했냐? 다 할부했어요. 할부. 5년 할부, 무슨 3년 할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공용부에 있는 인터넷망들도 선로를 깔지 않고 자기네 기간망을 썼어요. 기간망. 그러니까 3년이 지나면 남아있는 건 5년 지나면 남아있는 건 이렇게 저가형 카메라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5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재연장을 안 하면 다시 다 깔아야 돼요. 엄청난 낭비죠. 그래서 활부가 들어가고 잡수림을 가지고 사용하면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지만 장충급이 아니잖아요. 세입자들이 들고 나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사업을 다 접었고 대기업들이 아파트에는 안 해요. 그래서 혹여라도 광주시에 근무하고 계신 소장님들 단지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해결 방안을 찾으십시오. 어찌됐건. 그래야지 나중에 이슈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수 단지들이 재계약을 안 하고 다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리 책임자,
대부분이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넣으라고. 책자에 있는 내용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책임자가 있고, 그러면 이제 소장님이 다 바쁘시니까 CCTV를 다 검색하실 수는 없잖아요. 어떨 때는 가보면, 그러면 방치돼 있어요, 방치. 경비원이 막 검색하고 있고, 뭐, 아무나 검색해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아예 그냥 붙여놓고. 그러시면 안 되고, 반드시 소장님이 관리 책임자니까 소장님 또는 지정자, 관리사무소 내에 근무하는 분 중에 지정자 2분이 하셔야지 용역에서라든지 이런 외부 제3자한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이제 차량 번호인식 주차 차단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호인식 주차 차단기의 등록 서버입니다. 등록 서버는 잘 아시겠지만 다 관리사무소에 설치해야 됩니다. 경비실에 설치해서도 안 되고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방제실 이쪽에 설치를 해서 여기에 모든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차량 번호부터 시작해서 동호수, 그 소유자, 차량의 소유자, 연락처, 개인정보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되지 이걸 그대로 엑셀로 백업 받을 수 있어요. 백업. 그냥 실제로 모 단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경비원이 악의적으로 하면서 이걸 다 백업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전혀 상관없는데 뭐 이렇게 하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중에 추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경비실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 가끔 시공사들이 비용을 아끼려고 막 이렇게 제안을 해요. 또 이 시스템하고 운영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500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운영 시스템은 경비실로 설치를 하시고 등록 시스템, 등록 서버 또는 등록 시스템은 전부 다 관리사무소나 방제실에 설치를 하셔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만이 문제가 안 생깁니다. CCTV도 똑같습니다. 저장장치는 예전에는 다 경비실에 있었잖아요. 상당수가. 지금은 방제실에도 있고 경비실에도 있고 추가할 때 다시 방제실에도 놓고 이제는 새롭게 구축을 하시거나 또는 부분 증설을 하실 때 저장장치는 무조건 관리사무소 또는 방제실 또는 메인 관제센터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경비실에서는 모니터링만 즉 경비원 아저씨들은 절대로 검색이나 백업을 할 수 없게 장치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제 요 내용이 지금 차량 번호인식 주차 차단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건 일부러 다 흐릿하게 타 단지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항상 주차 차단기가 됐건 홈넷 서버가 됐건 또는 CCTV 저장 장치가 있는 곳에는 카메라를 설치해 놔야 됩니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쪽에는 제가 추천할 때 보통 30일인데 60일 정도 저장하는 영상을 이쪽에 설치해 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경각심도 줘야 되고 만일의 사고에 대해서도 그 증거를 다 확보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홈넷 있죠. 홈 네트워크. 그 최근 입주하는 현장들은 다 홈 네트워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홈 네트워크에 보시면 홈넷 현장에 계시는 소장님들은 고생을 엄청나게 하실 거예요. 아직 대한민국 건설사들은 이 정보통신에 대해서 통키 발주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선로 구축하는 팀, 제품 납품하는 팀, 설치하는 팀, 심지어 세팅하는 팀 다 달라요. 다. 그래서 입주 받으시고 또는 2년차, 3년차, 4년차 가시다 보면 다 4개, 5개, 6개의 팀들이 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저희는 제품만 납품했어요. 저희는 뭐 케이블만 포설해서 잘 몰라요. 뭐는 뭐예요? 아니에요. 저건 홈넷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장치의 이상인 것 같아요. 소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말씀 올릴 건 방화벽 부분이에요. 방화벽.
방어벽이 뭔지는 아시죠? 아무나 들어와서 해킹하면 안 되니까 이걸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부분은 아파트 내부에 있습니다. 지금 요까지는 항상 외부의 인터넷을 통해서 KTG, SK 같은 그런 망을 통해서 외부로 이제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또는 무선으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유선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걸 막아주는 장치가 이제 방화벽인데요. 가서 보면 방화벽을 수리비 아깝다고 꺼놓은 데도 있고 고장 나 있는 데도 있고 뭐 UPS 장비들 뭐 좀 하다가 뭐 관리 힘들다고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 다양한 MDF실에 가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첨단이고 디지털로 가고 국내 메이저 사사와 건설사들의 계열사들이 이걸 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거의 소장님들이 원래는 갑의 입장에서 또는 관리자 입장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공급자, 제조자 입장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배타적 독점권을 가지고 제품 공급사나 또는 제조사가 횡포 아닌 횡포를 부립니다. 실제로. 시간적인 거, 비용적인 거. 그래서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정보보안 쪽에서 홈넷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 들어가도 물론 합리적인 비용이죠. 합리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찾아서 어떤 식으로든지 입주 당시에 설치된 상황은 유지를 해야 돼요. 아니면 단순하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걸 커트하는 거예요. 커트하면 정보가 유출될 확률이 사실 제로잖아요. 안에서 인하우스라고 해서 안에서 누군가가 우리 직원이나 제3자 누군가가 정보를 다 다운받고 하는 건 별도의 문제고 정말 불특정 다수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에 대해서는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3년 정도 되면 수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수리를. 비용적인 이유 제일 크고요. 두 번째 굳이 입주자대표회에서 그 비용 들어가면서 작게는 500, 많게는 1,500만 원 정도 드니까 이걸 해야 되냐. 그렇게 해서 거의 안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상은 이 시스템이 블락이 돼 있고 그냥 바이패스 돼서 운영되는 형태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입주로 가시건 또는 전환 배치 되셔서 새로운 현장에 가셨을 때 정보통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확인을 하셔서 과거에 입주할 때 어떤 상태이고 현재가 어떤 상태고 앞으로 어떤 상태인데 과연 이런 정보보안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이제 파악을 해보셔야죠. 파악을 해보시고 그 밑에 기정과장님이나 관리과장님이나 또는 협력사에 간단한 상황 보고를 하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대충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아주 디테일까지는 안 가도 간단하게 점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챙겨보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보호법 요 내용들은 이렇게 지금 제가 법령을 가져다가 나열해 놨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여기에요, 여기. 이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예전엔 폐쇄로 텔레비전만 국한되어 있었으면 이제는 네트워크 카메라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영상정보 처리기기라고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이 다 폐쇄로 텔레비전은 폐쇄라는 건 어느 일정한 공간 안에 놔두는 거예요. 즉 네트워크로 연결이 외부랑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폐쇄로 텔레비전은 이제 주로 아파트의 41만 화소급 또는 45만 화소급의 아날로그 시스템. 우리가 100만 화소를 HD급이라고 그러고요. 200만 화소를 풀 HD급이라고 그래요. 이제 QHD급은 보통 400만 화소. 가끔 TV에 나오는 UHD급을 800만 화소라고 그럽니다. 지금 소장님들이 자택에서 보시는 텔레비전이 200만 화소 평균.
FHD급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법령이 바뀌어서 최저 화소를 130만 화소로 했기 때문에 130만 화소는 아까 제가 100만과 200만 화소 사이에 있잖아요. 대부분이 K아파트나 KG2B에 가시면 대부분이 다 200만 화소 몇 대, 뭐 300만 화소, 400, 500, 600, 700, 800만 화소 해서 전체가 뭐 150대, 200대, 700대, 800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200만 화소가 거의 기준화된 거고, 현재 좀 이따 나올 내용에 보시면 최저 하한선은 화소수는 130만 화소입니다. 130만 화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는 운영 방침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은 요게 이런 내용들이 이제 관리소장님들 옥죄는 내용들이고, 이게 검경 또는 법원에 가면 이런 거 가지고 봐요.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여기 보세요. 요거는 이제 다 하신 내용이니까 놔두고, 여기 보시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설치 운영 금지 이렇게 돼 있죠. 아파트에 제가 100군데 정도를 가보면 한 5군데 정도에가 막 회전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도 지상에. 회전형 카메라라는 게 이렇게 360도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막 줌인 줌아웃 기능이 있잖아요. 회전형 카메라는 아파트는 절대로 설치하시면 안 돼요. 왜냐? 요 문제가 이제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요 문제로 이슈가 되고, 실제로 악용이 되기도 하고, 퇴근하시면 경비실에서 운영을 하거나 또는 방실에서 그걸 보게 될 수 있잖아요. 회전이 된다는 것은 첫째, 회전된 만큼 그 이면에는 다 사각지역이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줌인 줌아웃이 되고 위아래로 틸트가 되기 때문에 특히 여름 같은 때 다 주민들의 거실이 다 확대돼요. 확대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시공사들이 많이 제안을 하는데, 회전형 카메라로 지상에 설치해서는 안 되고, 고전형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화각이 특정 세대에 거실을 비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상에서 내려지는 카메라라든지 또는 불가피하게 위치를 설정하고 화각을 잡았는데 그게 보여요. 그럴 때는 반드시 까맣게, 파랗게 프라이버시 존 마스킹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반드시 그런 것들을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나올 이야기지만 설계를 할 때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설계 기준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다 피해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정보보안의 가장 큰 세 가지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 부분이 가장 이슈가 많고요. 전국적으로. 두 번째, 홈넷으로 인한, 홈넷은 해킹되거나 문제가 되면 대형사고죠. 개인정보 유출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니까. 세 번째는 주차 차단기. 이런 부분들이 다 디지털화, 첨단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백업이 되고, 백업이 된 자료들이 악용됐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임의 조작과 녹음의 금지. 어떤 아파트에 가면 민원이 많다고 그냥 막 녹음을 하고 있어요. 몰래. 실제로. 녹음을 하고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내용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딱 이게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사무의 위탁. 사무의 위탁이라는 내용이 단순한 영상정보처리기기뿐만 아니고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차 단기를 새로 설치를 하시면 입주민들께 차량 번호를 다 차량 카피도 받으시고 막 하잖아요. 또는 자동문 인터폰 설치하시고 로비폰 설치하시면 비밀번호 세팅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비밀번호 다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복사지로도 쓰는 경우도 있고 복사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악의적이라고 만들고 피해를 봤다고 판단하는 주민들이 고발하고 고소하고 또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가지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소송인들이 합의하는 경우도 보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정보 처리기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개인정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소장님들은 맨날 과태료 벌금 이러면 머리 아프시니까 책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정보보건에 대한 부분이고요. 딱 두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고 잠시 쉬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는 경기도 일산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 리얼한 사례고 한 6, 7년 됐어요. 6, 7년. 사건이 일어난 거. 그 관리사무소에 정말 경찰복을 입은 분이 오셔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하드디스크를 요구했어요. 하드디스크. 녹화 장비에 하드디스크. 그런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아니 무슨 백업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드를 통째로 달라는 건 얼른 저희가 워낙 그쪽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위적을 해야 돼요. 백업을 해달라 그래도 내용을 전부 파악하고 절차를 밟아도 부족할 판인데 이렇게 네임 달고 네임택 달고 정보 있고 모자 쓰고 다 와가지고 하드디스크를 가져가야 되겠다. 두 명이 와가지고 막 하니까 이제 일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 벌어진 줄 알고 얼떨결에 줬어요. 얼떨결에.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법원에서 무슨 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날라왔습니다. 웬걸요? 하드가 없잖아요. 하드가. 날라왔으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발칵 뒤집혔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이 커져가지고 결국 소장님이 전배되고 벌금 기타 등등 하여간 복잡하게 한 2년간 송사에 시달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막 뭔가를 영상을 보자고 하시는 주민 또는 경찰 협조도 있잖아요. 협조 요청도 있고 뭐 하실 때 절대 급하게 하지 마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사안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해야 돼요. 검토.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건 못 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절차를 다 밟아서 할 수 없고 불가피하게 확인해야 될 경우들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아파트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어서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일주일 간격으로 분리수거상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또 일주일 지나서 분리수거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관리주체와 대표위에서는 이건 고의로 낸 거고 전 주민이 불안해한다. 따라서 이건 빨리 CCTV를 수의계약으로 막 갖다 달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길래 제가 입증할 자료가 있냐 수의계약으로. 왜냐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건 무조건 과태료거든요. 그리고 이제 24년 이계통이 있었기 때문에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장님들의 말씀을 쭉 종합해보면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의 대상이 안 되고 오히려 소장님과 대표위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저해상도긴 하지만 찾아보니 발화된 게 확인이 됐고 정리가 됐지만 문제는 그걸 검색했다고 해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관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검색할 때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정말 긴급하게. 그럴 때일지라도 최소한의 인력, 1명 아니면 2명, 소장님 포함 최소한의 인력이 이렇게 보시는 거지 막 4명, 5명, 6명 가면 다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젯밤에 봤고 뭐 했고 이게 계속. 그럼 이게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요령 중에 요령이고 사실은 이제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관리 현장에서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혹 공사하는 실제로 이것도 이제 법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영상 정보 처리기기나 다른 거하고 상관없이 뭐 시설물 공사든 설비 공사든 이런 공사를 하는 시공사와 이제 주민 간의 분쟁이 붙어가지고 어떤 이제 정말 아파트나 이쪽 관리소장님하고 상관없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민사하고 형사가. 그래서 이제 시공사에서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소장님한테, 회장님한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있고, 뭐, 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인지상정사, 정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시, 당연히 주민은 이 자료는 법원이 요청한 게 아니고 소장님하고 회장님이 주신 걸로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꾸로 화살이 일로 옵니다. 일로. 실제로 있었어요. 결국은 소장님이 아무 이유 없이 도와주려고 했다가 결국은 뭡니까? 비용으로 해결한 사례들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태료하고 벌금은 틀리죠. 또 구상금도 틀리고 또는 이게 이슈가 커지면 소장님들한테 막 정말 압류도 들어옵니다. 압류.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고 이게 공사 금액이 막 큰 사건에 휘말리고 그러면 악의적으로 그렇게 상대방이 괴롭혀요. 그럼 그거 하나 해결하는데 2년, 3년, 4년씩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일들 같지만 판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그와 유사한 상황들이 생기시면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고 또 이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는 다 법무법인 두 곳하고 다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확인을 해서 답을 드려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면 한 번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1시간, 2시간 반나절 늦게 일을 처리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이게 뭐 아파트가 어떻게 지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긴급사항이 아닌 이상은 그런 절차를 밟으셔도 충분해요. 또 관리 현장의 소장님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소장님 스스로와 만약에 위탁이 있으면 위탁도 지킬 수 있고 또 입주자 대표에도 프로텍션 할 수 있고 크게는 입주민들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여기까지 할게요.